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의 마음에 우리가 사소한 것에 왜 목숨을 거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그런 것에 작은 것에 연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큰 것을 잃어버리죠.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서점에 가보면은 이러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침서죠. 우리는 사소한 것에 왜 목숨을 거는가? 이러한 것이 나를 망치고 큰 것을 잃게 된다. 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사실 알아요. 아는데도 실천에 옮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게 되고, 그래, 이러면 큰 것을 잃어버릴 텐데, 그런데 나의 행동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몰입을 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역으로 사소한 것에 목숨을 안 걸려고 노력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 목숨을 잘 걸자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게 되어 있냐 하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우주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정말 작아요. 나 하나는. 여럿이 뭉치면 물론 좋겠지만 나 하나를 놓고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넓은 시민운동장 같은, 그죠? 운동장, 체육관 같은 그러한 넓은 시설에 침대를 중간에 딱 갖다 놓고 밤이 되어서 여러분 보고 편안하고 안락한 잠을 자라 그러면 여러분 잘 수 있을까요? 편안하고 안락한 수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가장자리 벽 쪽으로 붙여서, 넓은 체육관이지만 벽 쪽으로 붙여서 여러분을 편안한 잠을 자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나마 잘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들 커피숍에 갔어요. 50평 남짓 한 커피숍에 가장자리부터 항상 채워지죠. 아니야, 나는 창가가 좋아서 풍경을 보고 싶어서 그래. 그렇지만 창가가 없는 커피숍일 경우에, 지하 커피숍에 50평짜리 커피숍일 경우 여러분 어떨까요? 과연 센터에 앉을까요? 아니죠. 센터에 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50%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보면 가장자리부터 먼저 채워지고요. 가장자리가 많이 채워져 있고 사람이 붐비면 우리가 센터에 앉는 것도 주저하지 않아요. 왜냐? 가장자리에 많은 사람으로 꽉 채워져 있으니까 중간에 센터가 동떨어진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가장자리 선택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고, 누군가에게, 인간이 만약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하다못해 나무 한 그루에도 의지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몸을 크기를 확장하고 싶은 것은 벽과 나의 몸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존재가 작다는 것을 인지하기 싫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인도에 가서 살아가게 될 경우에도 우리가 나무나 무슨 어디를 의지한 채 나의 집을 짓게 되잖아요. 그죠? 중간에 동떨어지게 무인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 중간에 모래사장 센터에 넓은 땅에 지을까요? 아니죠. 어딘가에 붙여서 짓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인간은 무엇인가에 같이 의지를 하고 한다는 거죠. 왜냐? 인간은 왜 가십거리나 안 좋은 소식에 자꾸 주의를 집중하고 좋은 소식은 전달력도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안 좋은 소식은 전달력이 굉장히 높아요. 가십거리나. 그러한 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은 원래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그죠? 그래서 부정에 민감하게 되어 있어요. 부정에. 안 좋은 것에.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것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나를 보호하기에 외부 침략이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가장자리에 있으면 한쪽만 외부 침략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잖아. 내가 안전하게 어느 정도로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론적으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큰 것을 놓친다, 너의 습관이 바뀌고 많은 것을 잃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것을 실천으로 옮기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나의 삶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괴리 현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가 이제 역발산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한번 보면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서 우리가 이것을 잘 보내면, 잘 소화를 하면은 나중에 큰 것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에게 보통 문자를 보내요. 친구야, 내일 점심에 시간 있어? 12시쯤 같이 밥 먹어. 그런데 친구가 답이 왔어요. 응. 아, 여러분, 그러면 김새죠. 그런데 응 그러면서 뒤에 하트병 한 개가 붙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단어 하나인데 기분이 좋아요. 왜냐? 하나보다 둘이고 그 뒤에 반응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렇듯이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나중에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죠. 사기꾼들이요, 나에게 사기를 치려 그러면 공을 많이 들여요. 사소한 것 있죠. 뭐 5,000원, 10,000원짜리 밥을 사줘요. 매일 자주 사줘요. 자기가 항상 돈을 내요. 커피숍에 가면 4,200원 하는 커피, 그것을 항상 자기가 내요. 난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고, 네, 언젠가는 얘에게 큰 무엇을 보답해 줘야 된다는 그런 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1,000만 원 빌려달라 그래요. 그러면 나는 거절을 못하죠. 하다못해 100만 원이라도 빌려주게 되는 거죠. 네. 이렇듯 사소한 것이 모이면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친구한테 사기치려면 이렇게 하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큰 것을 얻으려면 사소한 작은 것에 정성을 들이고 잘 보내면 이것이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자주 접하고 스킨십 자주 하고 악수 자주 하고 자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웬간히 뭐 잘못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용서하게 되잖아요. 그게 작은 거죠. 작은 것이 모여야 큰 것이 돼요.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작은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그리고 또 반대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이 이게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건 아니죠. 작은 것을 연연하지 말라고 작은 것을 연연해라. 작은 것을 소중히 해라. 그래야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전환을 하고요. 인간은 원래부터 작은 것에 연연하게 되어 있다. 왜냐?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고 나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여기에 민감하게 감정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래야지 큰 감정, 큰 마음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좌파에서는 이러한 것을 이용을 많이 하죠. 우리도 이제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소소한 것에 목숨을 잘 거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 거꾸로 보는 심리학, 네, 마치겠습니다. 바이.